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뭘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맞아요. 무역이 왜 좋은가?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고 또 나라마다 어떤 무역 정책을 쓰든지 이런 걸 살펴봤었죠. 이건 말하자면 연극에 나오는 배우 한 명 한 명의 특징을 분석한 거랑 비슷해요. 자, 그럼 이제는 그 배우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만드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 바로 국제관계라는 큰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볼 시간이에요. 오늘 주제는 바로 국제협력인데요. 왜 나라들은 서로 힘을 합쳐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왜 그게 그렇게나 어려운지 아주 흥미로운 도구를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국제경제가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을 들여다볼 준비 다 되셨나요? 박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분명히 자유무역을 하면 관련된 모든 나라가 다 이득을 본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왜 현실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관세 매기고 수입 막고 이런 보호무역을 하려는 거죠? 서로 함께 좋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망설이는 건가요? 네, 아주 날카롭고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수수께끼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요, 그냥 이게 이익이다, 아니다 하는 단순한 경제학 렌즈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는 국가들 사이에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다른 분야에서 아주 강력한 도구를 하나 빌려와야 합니다. 그 도구가 바로 게임 이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스나 바둑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다음 수가 바뀌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나의 다음 수가 영향을 받죠. 바로 이런 상황을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국제관계도 정말 똑같습니다. 한 나라가 어떤 무역 정책을 쓰느냐가 다른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는 그 반응까지 미리 생각해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죠. 자, 이 전략적인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게임 이론 중에서도 정말 가장 유명하고 또 강력한 모델인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왜 서로에게 뻔히 이익이 되는 협력이 현실에서는 그렇게나 어려운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힘을 합치면 둘 다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행동하다 보면 결국엔 둘 다에게 훨씬 더 나쁜 결과가 생기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포켓몬스터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로켓단. 로이랑 로사가 맨날 하던 대로 나쁜 짓 하다가 딱 걸려서 경찰에 잡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둘은 서로 말을 맞출 수 없게 각각 다른 방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거래를 제안받게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검사가 각자에게 아주 달콤하면서도 또 되게 위험한 제안을 하나씩 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 만약 네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네 파트너가 네 죄를 다 풀어버리면 너는 10년 감옥에 가고 파트너는 풀려난다. 만약 둘 다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침묵하면 증거가 부족하니까 둘 다 1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하지만 만약 둘 다 서로의 죄를 풀어버리면 둘 다 5년형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이 만약 로이라면 아니면 로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 바로 이 표가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 표를 보면서 로사의 입장이 돼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딱 한 번만요. 자, 첫 번째 경우. 파트너인 로이가 의리를 지켜서 입을 꾹 다물 거라고 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도 같이 침묵하면 둘 다 1년형. 근데 내가 배신하고 자백하면? 나 혼자 풀려나는 거예요? 와, 그럼 당연히 자백하는 게 이득이죠? 그럼 반대로 로이가 나를 배신하고 자백할 것 같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때 내가 침묵하면 나 혼자 10년형을 다 뒤집었어요. 하지만 나도 똑같이 자백하면 5년형으로 줄어들죠. 이 경우에도 자백하는 게 더 유리하네요. 결국 상대방이 의리를 지키든 배신을 하든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배신, 즉 자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로이도 정확히 똑같은 계산을 하겠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서로를 배신하고 똑같이 5년형을 받게 되는 거죠. 둘 다 입을 다물었으면 1년만 살 수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그냥 두 명의 범죄자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게임이 어떻게 거대한 나라들 사이에 무역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로 이어지는지 이제부터 그걸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단순한 모델이
아주 복잡해 보이는 국제 경제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국제 무역 상황을 이 죄수의 딜레마로 완벽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서 두 명의 죄수는 이제 우리나라와 상대 나라가 되고요. 선택지는 침묵하고 협력하는 대신에 자유무역, 그리고 자백하고 배신하는 대신에 보호무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각 나라가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 이걸 우리가 보수라고 부르는데 그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0이라고 써 있으면 우리나라가 20, 상대 나라도 20의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죠.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볼게요. 두 나라가 서로를 믿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 하면서 함께 자유무역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마치 두 죄수가 서로를 믿고 끝까지 침묵을 지키는 것과 똑같죠. 결과를 보니까 20, 20, 두 나라 모두 20이라는 아주 높은 이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두에게 가장 좋은 최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아주 달콤한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은 약속대로 자유무역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 우리나라만 슬쩍 관세 장벽을 높이는 보호무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무려 25라는 둘 다 자유무역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상대방 시장에는 우리 물건을 마음껏 팔면서 우리 시장은 경쟁에서 보호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죠. 반면에 우리를 믿었던 상대방은 고작 5라는 아주 적은 이익밖에 못 얻게 되고요. 바로 이 배신의 유혹 때문에 협력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 이런 배신을 두려워하는 두 나라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 저쪽이 날 배신할지도 몰라. 그럼 나만 바보같이 손해보잖아. 차라리 나도 먼저 보호무역해서 내 시장이라도 지켜야겠다. 두 나라 모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 둘 다 보호무역이라는 높은 장벽을 쌓게 됩니다. 그 결과는 10-10이네요. 둘 다 자유무역을 했을 때 얻는 이익 20-20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역전쟁에서 벌어지는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라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건데 모아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설인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어요. 각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서 집단 전체에 비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가 가진 무서움이고 국제협력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인 거죠. 박사님, 그럼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서로를 의심하면서 최악의 결과만 맞이해야 하는 건가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인류는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똑똑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 답은 바로 역사 속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930년대에 전 세계가 대공황을 겪으면서 너도 나도 자기 나라만 살겠다고 보호무역 장벽을 엄청나게 높였거든요. 그 결과가 뭐였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뤄졌잖아요. 이런 뼈아픈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시는 이러지 말자 하는 공감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나라들이 모여서 이 딜레마를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우리가 줄여서 GATT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국제적인 약속을 통해서 나라들은 배신이 아니라 협력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WTO, 세계무역기구입니다. 게트나 WTO 같은 국제기구가 하는 역할은요,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첫째, 서로 만나서 오해를 풀고 협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아무 말 없이 혼자 배신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요. 셋째, 만약 약속을 어기면 다른 나라들이 합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게 해서 배신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아주 비싸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넷째, 혹시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해줄 심판 역할도 합니다. 물론 이 기구들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배신을 통해 얻는 단기적인 이익은 줄어들고 협력을 통해 얻는 장기적인 신뢰의 가치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협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판을 바꾸는 거죠. 오늘 우리는 게임 이론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국제협력의 문제를 쭉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마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은 복잡하고 또 추상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생각의 틀은요,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눈을 선물해 줄 겁니다.
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지, 왜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 협약에 서명하기를 망설이는지, 그 복잡한 현상 이면에 숨어있는 각 나라들의 전략적인 계산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각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서 오히려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낳는 죄수의 딜레마는 왜 나라들이 자꾸 보호무역의 유혹에 빠지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둘째, 이 딜레마를 깨고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서로를 믿고 협력해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게트와 WTO 같은 국제기구는 바로 이런 신뢰를 만들고 협력을 더 쉽게 하기 위한 우리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국제경제학 쉽지 않죠. 맞아요. 결코 쉬운 학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복잡하게만 보이던 뉴스기사 이면에 숨어있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오늘 배운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틀 있잖아요. 이게 과연 나라들 사이의 무역 문제에만 적용될까요? 혹시 다른 데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국가 간의 군비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오염 문제 같은 환경 문제에서는 어떨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꿰뚫어보는 경제학자의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